없어요. 노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네. 제가 한 2년 됐어요, 아픈 지가요. 네. 그러는데 서울대 경희대에서 안구 경련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었어요. 네. 안구 경련증, 경련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계속 한약도 저먹고 침도 계속 맞았었어요. 네. 근데 눈꺼풀이 이게 눈이 내려오고 계속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이게 입이 약간 쪼이고 얼굴도 좀 떨리고.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했는데 오늘 서울대병원에 가서 예. 하도 이제 답답해갖고 오늘은 아주 마지막으로 제가 볼톡 주사를 맞고 왔어요, 선생님. 보톡스 주사. 예, 예, 보톡스 주사를 맞죠. 근육 경련 있을 때. 예. 예. 마지막 그거 서울대병원에서 약이 없고 예.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거 오늘 맞고 왔는데요. 선생님 내가 맨날 방송을 내가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만나길래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거 보톡스 맞았는데 네. 한방 이제 얼굴이 보톡스 맞았으니까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한 방 맞으면서 이 떨리는 것을 잡을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 근육 경련 말씀드린 것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들었는데 제가 막 그날은 좀 심해가지고 딱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근육 긴장 이상증이죠. 근육 긴장 예. 이상증. 그래서 예. 눈꺼풀 저희 연축. 그래요. 지금 어머니 예? 같은 경우는 눈 주변이 만약에 근육 떨림이 있다면 예, 안검 눈꺼풀이- 연축. 예. 눈꺼풀 주위가 이렇게 연축이 있으신 거죠? 예, 이게 눈이 땡겨버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은 떠요. 예. 뜨는데 조금 있으면 도로 또 땡겨버려요. 예. 깜빡깜빡깜빡 하고 입주변이 쪼이니까는 야가 더 깜빡깜빡 해버려요. 예. 입 주변도 그러니까 지금 경련이 있으시네요. 예, 지금 그것을- 말한 게 들리죠. 그것을 입턱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예. 안면부에 근육 긴장 연축성 증상, 근육 긴장 예. 이상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연축과 입턱 근육 긴장 이상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눈이 자꾸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뇌 내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눈이 자꾸 감기는 거고 입 주변도 자꾸 이렇게 오므려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육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수축되고 연축되고 이게 툭툭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밤새면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 한 번은 하는데 이것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하루 종일 있거나 점점 심해지는 것이 눈꺼풀 연축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눈꺼풀 떨린 것처럼 입 주변도 떨린다고 생각하면은 입턱 근육 긴장 이상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입 주변이 근육이 이렇게 자꾸 오므라들거나 이렇게 자꾸 네. 턱이 움직이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특징은 그러니까. 근육 긴장 이상증 특징은 처음에는 가벼운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점점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현대학이나 양방에서도 어려운 증상으로 보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치료가 보통은 대부분 지금 어머님처럼 보톡스, 요즘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건데 그것은 보톨리늄이라는 독소입니다. 독소 일종의.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 주사한 부위. 그러니까 연축되는 부위에다가 마비를 시키는 독소를 주입하니까 일단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셨나요? 증상 일단? 그래서 나도 침으로 맞추려고 계속 한 방만 댕겼는데 안 되길래 오늘 갔는데 지금 조금 가라앉았는데 좀 예. 긴장이 되면 또 입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수록 약간 또 조금 입이 약간 조금 쪼여요. 예, 지금 방송이라 이제 좀 이제 긴장을 하시면 좀 더 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마음 편안하게 지금 저랑 통화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기존의 양방 한방 치료에서 잘 안 낫는 증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 뇌 쪽의 신경 혈관을 수술하는 어떤 절제술 아니면은 뇌 속에다가 어떤 장치를 삽입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장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상당히 정밀한 부위의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미니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은 턱관절입니다. 턱관절. 예, 예. 턱관절을 이용해서 근육 긴장 이상증을 치료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제가 잠깐
입턱 근육 긴장 이상증 남자분의 사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 네. 오물거리는 입 동작을 하느라고 이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를 할 수, 왜냐면 계속 입이 움직이니까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입은 네. 오신 첫날요, 입 안에 턱 관절의 균형을 잡아준 장식 껴서 턱의 위치를 딱 잡아놓고 뇌로 올라가는 경추 1번, 뇌신경 잡아주는 경추 1번과 턱 관절 이렇게 딱 잡아드리니까 그날 바로 그냥 멈추는 반응을 나타내고 치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좋아해서 이제 치료를 종료한 분이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입 주변 눈이 같이 이렇게 떨림이 있다 보니까 근육 긴장이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얼굴을 자꾸 찡그리고 오른쪽이 많이 그래, 선생님. 오른쪽이 네, 오른쪽은 안 그런데.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머니. 한쪽만 그런 경우가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되셨다 그랬죠? 예. 이게 발병 한 3, 4년까지는 한쪽만 그러신 경우가 많고요. 5년 넘어가고 6, 7년 넘어가면 이제 얼굴 전체 양쪽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 뇌신경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넓어져요, 범위가. 그래서 이것은 근육 긴장 이상증, 이게 목에 나타나면 연축성 사경증이고, 어머님처럼 눈에 나타나면 눈꺼풀 연축, 입에 나타나면 입턱 근육 긴장 이상인데, 원인은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뇌에서 연축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근육을 자꾸 찡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치료의 핵심 포인트는 뇌신경을 치료하는 건데, 이것이 기존 의학, 한의학에서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 외에는. 그래서 나온 치료법이 FCST, 턱관절 균형학 치료예요. 턱을 잡아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로 올라가는 브레인스템을 압박시키는 신경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뇌신경을 안정시키면서 뇌신경이 편안한 컴포터블한 스테이지로 접어들면은 조금씩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축 증상이 턱관절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침 치료나 이런 보톡스 치료, 이제 전형적인 근육 긴장 이상증이 있는 분들이 치료하는 패턴을 지금 밟고 계신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나으신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턱관절을 이용한 뇌신경 안정 치료. 예. 아, 그럼 선생님 그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턱관절을 치료하는 예. 양방 의원이나 치과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 이것은 3개 의료인이 다 학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치료법이에요. 양방 의사, 한방 의사, 그다음 치과 의사, 모든 의료인 중에서 이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은 와서 다 배울 수 있게 학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턱관절을 치료하는 의사, 특히 FCST를 교육하고 배운 의사 선생님, 의료인, 의사이나 치과사에게 배우시면은 치료 받으시면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턱관절을 이용한 뇌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야 근육 긴장 이상증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방송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